도토의 이야기 나라. 인왕산 호랑이와 효자동. 지금의 인왕산 아래 어느 마을에는 아주 옛날 박태성이란 효자가 살고 있었어요. 박태성은 홀로 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해 모셨지만 연로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매일같이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 인사를 여쭙는 효자 중의 효자였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산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 북한산을 오르곤 했어요. 오늘도 돌아가신 아버지께 문화를 드리고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박태성은 비가 내리치는 여름에도 눈보라가 치는 겨울에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북한산을 넘어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하루의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효자 박태성이 산길을 오르는데 어디에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길을 막아섰어요. 나는 인왕산 호랑이다. 배가 고프니 내 먹이가 되어줘야겠다. 박태성의 앞에 나타난 호랑이는 북한산과 인왕산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인왕산 호랑이였어요. 인왕산 호랑이는 몸집이 크고 성격이 포악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죠. 효자 박태성도 꼼짝없이 인왕산 호랑이의 밥이 될 운명이었어요. 나를 잡아먹겠다면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박태성을 그냥 잡아먹을 수도 있었지만 호랑이는 박태성의 부탁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부탁이라니 무슨 부탁이란 말이냐? 아버지 무덤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지 인사라도 하게 해줘라. 인정이 없고 잔혹하기로 소문난 인왕산 호랑이였지만 먹이가 될 박태성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니 왠지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 몸이 몹시 배가 고프니 그럼 얼른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자. 자, 내 등에 올라타라.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박태성을 자신의 등에 태우고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북한산 기슭으로 내달렸어요. 빨리 인사를 드리게 한 다음 잡아먹을 생각이었죠. 아버지 무덤에 도착하자 호랑이 등에서 내린 박태성은 아버지의 무덤에 엎드려 절을 하는가 싶더니 흐느껴 우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이라서 우는 것이냐? 호랑이는 박태성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슬퍼서 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박태성의 말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드디어 형님을 찾아 데리고 왔습니다. 박태성이 하는 말을 들은 호랑이는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 내게는 호랑이 형님이 있었답니다. 박태성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박태성이 태어나기 몇 년 전 박태성의 어머니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호랑이의 형상을 한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었죠. 호랑이 모습을 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몰려와 아기를 죽일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박태성의 아버지는 아기를 안고 인왕산으로 향했다고 했어요. 얼마간의 먹을 것과 함께 인왕산에 놓아두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만은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아버지께서는 그 형님의 이마에 임금 왕자를 새겨 넣었다고 하였습니다. 박태성은 아버지가 인왕산에 버리고 온 자신의 형이 바로 인왕산 호랑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인왕산 호랑이의 이마에는 정말 검은 털로 임금 왕자가 새겨져 있었죠. 그럼 내가 내 형님이고 이 무덤은 우리 아버지 것이란 말이냐? 박태성은 울먹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호랑이는 박태성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자신의 이마에 새겨진 글자며 박태성이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을 보고 있자니 박태성의 말이 사실인 것만 같았어요. 저를 잡아먹고 형님이 배가 부르시다면 얼마든지 잡아먹으십시오. 그렇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절이라도 올리십시오, 형님.
박태성은 자신의 목숨이 위기에 처하자 기지를 발휘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지만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다면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듣고 보니 어렸을 때 버려져서 혼자 살아왔으니 내 말이 맞긴 맞는 것 같구나. 박태성의 말을 믿게 된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무덤에 절을 하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호랑이는 정말 자기가 사람의 아들이고 박태성이 자신의 동생이라고 믿게 되었죠. 호랑이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무덤으로 문안 인사를 온다는 박태성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동생을 잡아먹을 수 있겠느냐. 이제부터는 나와 같이 아버지 무덤에서 문안 인사를 드리도록 하자. 호랑이는 매일 아침이면 박태성이 살고 있는 집으로 와서 박태성을 태우고 산 너머의 아버지 무덤으로 달려가 함께 문안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박태성은 호랑이를 속인 것이 미안했지만 사람들을 해치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속일 수밖에 없었죠. 인왕산 호랑이는 그 뒤로 사람을 잡아먹지 않았고 박태성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아버지의 무덤을 가꾸었어요. 산에서 잡은 멧돼지며 토끼들을 물어다가 박태성의 집 마당에 놓아주기도 했죠. 이제라도 동생을 찾았으니 앞으로는 내가 지켜주겠다. 인왕산 호랑이와 박태성은 그 후로도 40년을 함께 살며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냈다고 해요. 40년이 지나고 박태성이 나이가 들어 먼저 세상을 떠나자 동생의 죽음을 슬퍼한 호랑이도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의 무덤가에서 숨을 거두었답니다. 사람들은 효성이 지극한 박태성과 호랑이를 기리기 위해 아버지의 무덤 곁에 박태성과 호랑이를 각각 묻어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박태성과 호랑이가 있던 곳을 일컬어 효자마을이라고 하였고 나중에 효자동이 되었답니다. 지금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에 가면 박태성의 아버지 무덤과 함께 효자 박태성과 호랑이의 무덤이 있다고 하니 근처에 가 산에 오를 때면 한번 찾아가 효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